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손혜원TV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번에 그 일본 제품들 불매 운동, 일본에 안 가기, 일본 제품 안 사기 하는 이 노제팬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브랜드 전문가로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이것을 준비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 기술자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오늘 8월 5일 지금 5시 10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촬영하고 그리고 오늘 7시에 제가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댓글창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채팅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 같이 함께 하도록 합시다. 질문 있으신 물어도 좋으시고요. 제 의견 물어도 좋으십니다. 제가 브랜드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에 들어와서 이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주로 이 정적들이 나쁜 프레임으로, 악성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좀 혼내키는 거죠. 폄하시키고 그리고 욕을 한다라는 것, 또 뭐 막말한다고 또 난리 나니까 아주 악성 프레임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늑대를 보고 뭐 진짜 무슨 사자라고 한다든지 양을 보고 뭐 쥐새끼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만들어서 걸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저것이 양이 아니고 쥐새끼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성 프레임에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 들어와서 알았죠. 정치권에서의 프레임 전쟁은 이루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 얘네들이 그 프레임으로 걸어서 뭔가 상대 정치인들을 비방하고 한다면 내가 프레임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프레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이름을 지어서 상표로 붙여서 광고를 하면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10년, 20년, 50년, 100년 동안 이어지는 그 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이 좋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죠. 물론 브랜드의 가치로서 이 브랜드의 가치, 본질적 가치로서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들이 있지만 보통 제가 브랜드의 의뢰를 받는다든지 디자인의 의뢰를 받는다든지 패키지의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제가 받는 이제 주문이 바로 이들이 원하는 그 프레임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가장 비싸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주가 가장 뒤끝이 깨끗한 걸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식품이 자연 친화적으로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라는 느낌이 들게 손맛이 철철 넘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언어 이상의 그 디자인의 가치로서 언어가 절대 갈 수 없는 그 디자인의 가치로 제가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야말로 브랜드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브랜드 작업을 4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제가 정직해야 브랜드의 가치를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이 브랜드로 속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브랜드의 프레임은 가장 쉽게 사람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로고를 만들고 제가 속인다라고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내서 그것을 소비자 앞에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냈다라고 우리가 좋은 말로 하지만 이것이 또한 프레임이죠. 도매가 500원 정도 됐던, 지금은 좀 올랐을 겁니다. 됐던 소주 한 병 500원짜리 소주를
마치 이슬 중에서도 진짜 이슬인 양 포장을 한 것이 저죠. 브랜드를 만들고. 그런데 그 진로라는 1924년에 만들어진 그 참 진짜와 이슬로자를 붙여서 만든 그 원래 만든 창업주가 만든 그 브랜드 시작부터가 자기 술이 이슬 중에서도 참된 이슬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뭐 그동안 제가 그 브랜드를 만들면서 그 국민들, 소비자들을 호도한 브랜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맛으로나 본질적 가치로 조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 같이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제가 만든 브랜드들이 다 제 자식 같아서 제가 어떤 것이 뭐 사기다, 어떤 것은 가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대 가치를 뽑아내서 그것의 그 언어, 새로운 언어로서 로고와 또는 디자인 또는 색상이나 그런 그림으로서 그 소비자들 앞에 이것이 충분히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는 일이죠.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이죠. 돈을 쓰게 만드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히트 상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이 이름만 바꾸고 디자인만 바꿔서 매출이 많이 매출이 많이 오르게 된 사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브랜드의 마케팅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가 노제팬이라는 캠페인을 보면서 유니클로를 한번 해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유니클로 하는가? 저는 사실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를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가 왜 저런 이름으로 저런 디자인으로 나와서 사람을 그 어떤 방식으로 현혹하는가를 너무나 저는 명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장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니클로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면서부터입니다. 도대체 색색까지로 똑같은 오리털 조끼를 사놓지를 않나, 티셔츠를 색색까지로 5장, 10장을 포장채를 그 1년이 가도 열지도 않은 채로 갖고 있지를 않나, 그 유니클로 바지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냐 물었더니 그때부터 제 남편의 유니클로 이 찬양가가 흘러나왔죠.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이 브랜드로 위장을 한 것이야. 브랜드로 포장을 한 것일 뿐이지 아무리 당신이 이것을 싸게 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더 싼 제품이야 라는 얘기를 해도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서 사람들이 유니클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제 지갑을 열며 유니클로를 갔었던 것이 올해 초입니다. 그 유명한 그 목포에 셀럽이 된 그 제 조카, 군대 갔다가 온 제 조카가 이제 목포를 내려가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얘가 뭐 옷도 없죠. 돈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다가 그 군대를 갔고 이제 제대로 했는데 무슨 옷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도들 유니클로 하니까 유니클로가 싼 모양이다. 남편 옷을 보니까. 그래서 가자. 그래서 제가 유니클로를 가서 걔를 기다리면서 한 20분 동안을 쭉 훑어봤습니다. 보고 사실은 저는 별로 살 게 없더라고요. 이 새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젊은이한테 자켓도 좀 사주고 점퍼도 좀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바지랑 티셔츠랑 와이셔츠랑 뭐 이런 또 올봄 이제 초봄이었으니까 그 오리털 뭐 조끼도 좀 사주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옷이 가지수별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는 돼 있는데 그렇게 그 자켓이나 뭐 좀 무스탕 점퍼 같은 거 사주고 싶은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신발도 없고 가방도 뭐 이렇게 쓸만한 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스톱 쇼핑이 아직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전 서울역점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이셔츠, 줄무늬 와이셔츠 색깔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루핑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세그멘트가 잘 되어 있고 이 유니클로의 그 판매 전략은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하나를 사러 왔다가 2개, 3개를 사는 거라고 딱
그날 느껴져. 맞죠? 하나 사러 갔는데 가격도 싸고 비슷한 게 아주 그 기획이 잘 된 색상 계획에 의한 이 제품들이 쭉 마치 뭐 칼라 스킨 이렇게 책을 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살 걸 2개 사는 거죠. 그걸 제가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우리 조카를 그야말로 티셔츠 5장, 바지 3개 뭐 이런 식으로 조끼 2개 이렇게 사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자라를 가서 자라에서 무스탕 점퍼랑 그 신발 2개랑 가방이랑 이런 것들을 쭉 사줬죠. 사줘서 얘를 내려보냈던 그때 처음으로 제가 유니클로랑 자라에 한국에 있는 자라를 들어가 봤죠. 자라는 원래 아주 오래 전에 거의 10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스페인에 놀러 갔는데 저는 스페인에 막 비싼 명품 브랜드들만 기웃거리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의 열광을 하며 자라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라가 뭔가 할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SPA 브랜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 SPA 브랜드라는 거 아시죠? SPA 브랜드라는 것은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 단어가 이 S는 스페셜티 스토어라는 뜻입니다. 스페셜티 스토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업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은 뭐냐면 이 프라이빗 라벨을 다룬 리테일 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표를 달고 있는 뭔가 좀 특이한 것들을 팔고 있는 가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숨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A는 어페럴 옷 브랜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거기에서 따서 SPA를 앞자로 쓰고 있지만 사실 여기 숨어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스페셜티라는 것,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제품들이 좀 여기는 스페셜티는 뭘 꾸미느냐 하면은 스토어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한 가지 브랜드로 상품을 냈다 하면은 그 한 브랜드로 뭐 스포츠 브랜드다, 뭐 잠옷 브랜드다, 뭐 베딩 브랜드다, 그리고 뭐 아이들 옷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로만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스페셜티 스토어는 뭐냐 하면은 아주 특이해. 우리는 리테일 샵 옷가게인데 우리는 한 브랜드 밑에 많은 것들을 넣고 있어 라는 얘기고, 여기 숨어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브랜드 하나로 가게를 내고 있지만 우리 브랜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서 모은 것이야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여러 나라라는 어떤 곳이죠? 인건비가 싼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 대량으로 자기들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구매가 아니라 기획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샘플을 먼저 보겠죠. 이렇게 볼 때 목 라인을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고쳐주고 이것을 색깔을 20가지 색으로 쫙 파스텔 톤으로만 만듭시다 해서 그것을 벵글라데시나 그리고 베트남이나 이 인도네시아에다가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뒤에다가 자기네 라벨을 딱딱 브랜드를 붙이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싼 제품들은 큰 매장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었죠. 옛날에. 그렇죠. 자켓이나 코트는 큰 매장에서 가서 사지만 우리가 언젠가부터 큰 매장에서도 티셔츠나 와이셔츠를 팔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글씨도 없는 면티는 큰 매장 가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시장 가서 사거나 동네에 작은 옷가게에 사면 5,000원, 10,000원이면 그것을 살 수 있었던 그런 티셔츠들이 제대로 멋진 상표를 붙이고 색색까지를 쭉 DP를 해놓으면서 패키지도 멋지게 돼 있는, 그리고 그야말로 아주 가슴이 떨릴 만한 그런 브랜드를 달고 있는 거죠. 25만원짜리 코트에만 상표가 붙은 것이 아니라 25,000원짜리 티에도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동네 가게에서 25,000원에 파는데 이 매장에 가니까 이것이 17,500원에 팔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폼나는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데 이것은 온 김에 검정도 사고 백색도 사고 요즘에 카키가 유행이지 하면서 3장, 4장을 사는 거죠. 이것이 SPA 브랜드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 봤던
그 자라라는 곳에서 그 SPA 브랜드 설명을 듣고 숙지를 했을 때는 자라는 파티복부터 잠옷까지 다 있었어요. 이 옆으로 수평적인 레인지가 굉장히 넓었고요. 유니클로는 들어가 보니까 이 수직적이에요. 가지수는 많지 않고 그 안에서 다양한 색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자라에서 우리가 봤던 SPA가 이런 식으로 유니클로에서는 한 번에 와서 여러 개를 살 수 있게 가격과 리즈너블 프라이스와 그리고 그 매력적인 그런 상품 기획, 이것이 유니클로의 힘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클로를 보면서 저는 그 친구를 사줬지 하나도 아직도 양말 안 짜고 유니클로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니클로에 속지 않아요. 저는 브랜드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브랜드에는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니클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는 유니클로에 대적할 만한 그런 그 대안을 제가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이 유니클로 또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게 유니하고 클로가 밑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유니구로죠. 저는 일본어는 제가 조금 압니다. 유니구로 그리고 유니클로인데, 제가 이 유니클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SPA 브랜드의 이 중저가의 싼 브랜드를 최저가로 자기들이 팔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최고를 경험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로고를 보고 이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 브랜드가 실상 여기 옷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얼마인지 싼지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유니클로는 실제로 이름을 옷에 붙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쇼핑백에 붙어 있죠. 매장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SPA 브랜드의 진면목을 그대로 그 장점들을 살리는 거죠. 와서 사갖고 가지만 옷에다가 커다랗게 유니클로를 붙이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팔고 있는데, 저 로고를 볼 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일본의 모델을 보면서 그 로고나 그 브랜드를 공부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가서 보고, 그리고 일본의 디자인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저희 일본의 책을 보고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식 디자인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국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이 교류가 SNS 통해서도 교류도 많아질 거는 그 뒤고요. 그 미국 시장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죠. 빨리. 그리고는 이제 일본에 국한돼 있었던 것을,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갔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싱가포르나 뭐 이제 이렇게 잘 돼 있는 또 그런 그 홍콩이나 이런 데 브랜드들이 그 동양의 그 정체성을 잘 살리면서 그 아주 브랜딩을 잘 하면서 디자인을 잘 하는 그런 이 디자이너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일본을 보면서, 일본이 네이밍은 천국입니다. 일본의 네이밍 실력은 제가 보기엔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놀라운 네이밍을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고 하는 것도 보면 그 뭔가 사물의 깊이를 연구하거나 이 철학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미국을 지금은 미국에 굉장히 아부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미국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그 쌀미자 쓰잖아요, 미국 할 때. 그지? 지금 어떻게 하나? 근데 이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나라가 있다면 영국입니다. 오죽하면은 자기들이 그 나라를 개방하면서 그 좌측통행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왜 좌측통행을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국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 버버리 같은 그런 이제 영국의 브랜드들이 그 가장 큰 시장이 또 일본이죠. 일본의 그리고 모자를 아주 많이 쓰고 다니죠. 그 서양 사람들이 모자를 쓰는 그 문화가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그 아주머니다 할머니들은 거의 다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모자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황태자비나 그리고 천황 부인들 항상 모자를 쓰고 나오죠. 그 마치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영국의 그 영국 여왕의 옷차림을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자를 쓰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이 모자도 잘 만듭니다, 아주. 그래서 모자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것도 유럽을 이제 그 벤치마킹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유럽을 아주 좋아하죠. 제가 이 스카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이 스카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것은 그 영국의 리버티 백화점에서 파는 리버티라는 천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리버티 천을 좋아해서 옷도 맞춰 입고 한복도 만들어 입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그 우리 공예 매장, 제 남편이 경영하는 공예 매장에 제가 이 스카프를 리버티를 갖고 이제 새로운 스카프 형태를 좀 디자인을 해줘서 거기서 만든 거를 제가 잘 하고 다닙니다. 제가 목이 길어서 이렇게 목이 없는 옷을 입으면 썰렁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색색까지도 잘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리버티 천을 영국에서 만들어요. 영국 리버티 백화점에서 100년도 더 전부터 만들던 겁니다. 그래서 120수 면으로 하는데 이 중에 일부를 일본에서 그 프린트를 해요. 인쇄를 하는데 일본은 이 리버티 천을 자기네가 인쇄한다는 것을 세상의 자랑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색상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럽에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디자인을 아주 유럽식으로 발달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디자인 전문 회사가 미국보다도 더 먼저 일찌감치 생겨났던 것이 또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만든 디자인을 보면서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 디자인의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저는 별로 일본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미국 디자인들이 훨씬 더 심플하고 좋았고요. 그래서 그 유니클로를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지었네. 근데 저는 이 유니클로를 했을 때 이게 유니크라기보다는 저는 유니버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클로우를 보면서 저는 퀄리티를 줄여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에요. 유니클로 원래 이름이 1984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이름이 아주 평이한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였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저렴한 옷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유니크하고 유니버셜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유니클로딩 웨어하우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SPA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구려 옷들을 모아놓고 공장의 이 단가로 이렇게 파는 집이었겠죠. 사람들이 특이했겠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84년이라면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좀 장식 많고 무늬 많은 옷들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유니클로의 시작이라면 좀 더 단색으로 심플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아마 이 유니클로딩 웨어하우스가 시작이라면 미국에서는 폴로가 나올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랄프 로렌 나올 때 그 스트라이프, 단색에다가 그 기껏 있어봤자 스트라이프 무늬 정도 있고 또 하나 추가돼봤자 약한 닷 정도, 이 땡땡이 무늬 정도 오는 그런 정도로 아주 심플한 그런 그 무늬로 그 또 자연 친화적인 면이나 이런 원단으로 만들어서 좀 심플한 옷을 만들어서 싸게 파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게 유행을 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유니클로딩 웨어하우스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 88년도에 아마도 전 세계에 등록을 하면서 이 참 자기들 말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유니크하고 클로딩의 그 약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니크에서 뒤에 Q자를 사실 유니하고 클로를 했으면 CLO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저 Q자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이런 유튜브 방송은 세상에 저한테밖에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발음으로 유니클로가 CLO를 해도 클로고 그리고 QLO를 해도 클로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직원이 이걸 보면서는 뭐라 그랬냐면 잘 모르고 유니클로 QLO로 등록을 했는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썼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네이밍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C 대신에 Q를 쓰는 거는요 거의 한 100배, 10,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Q자를 우리가 딱 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 Q를 보고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면 아마도 첫째, 둘째에 퀄리티와 퀸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게 사람들이 이 알파벳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근데 Q자는 흔히 쓰는 게 아니에요. 그 Q자는. 근데 Q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으로 쓰는 건 퀄리티입니다.
퀀티티고, 그리고 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퀸이나 퀸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유니에서 Q까지를 떼고 그 다음에 이 CLO 대신 C 대신 Q를 쓴 거 대신 뒤에 LO를 썼죠. 근데 뒤에다 LO를 쓴 것 중에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Q자 뒤에 L자가 와야 퀄리티가 한순간에 옵니다. 그쵸? 키 뒤에 다른 자가 오면 퀄리티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니클로 하면. 이것이 저는 그래서 나는 그 유니버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 유니크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이들이 더 기가 막히게 교활하다고 미워 죽겠는 게, 앞으로도 한번 돌려보세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걸 한 줄로 안 쓰고 위아래 두 줄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아주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퀄리티가 보이잖아요. 먼저 유니클로에서 Q자가 밑에 꼭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꼬다리가 있어서도 Q가 보이지만 위아래를 두 줄로 했을 때 이게 마치 유니버셜하게 퀄리티가 검증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글씨의 또 조합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은 글씨가 되게 심플해요. 여기 W나 M자 같은 게 왔으면 아주 이 균형을 맞추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좌우 나오고 L하고 물론 저 I가 이렇게 약간 동떨어진 그림이 있지만은 저 정도는 뭐 충분히 그 안에서 이 6칸으로 나눠서 하나씩을 차지하고 들어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니클로는 이 자체 그 로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을 뭐 양보하기 어려웠겠죠. 빨간색이 항상 모든 색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고 기억이 되는 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일본들은 또 자기네 색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을 1도로 쓰면서 위아래로 잘라서 간단하게 넣어서 만든 겁니다. 유니클로는 뭐 아주 정말 잘 만든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건 조어죠. 합성어죠. 잘 만든 브랜드고, 그리고 그 자체로 SPA 브랜드로서 매장 이름을 끌고 나간다는 데는 참 기가 막힌 발상이고 아주 잘한 것이죠. 예. 그래서 PB 상품입니다. PB 상품인데 우리가 이제 PB 상품을 얘기하려면은 또 돌아가 봐야 돼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세요. 보면 이들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 인건비가 싼 나라에 가서 그냥 만들어다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기능성까지도 연구하고 생각해서 만들거든. 그래서 우리 물건이 싸지만 충분하게 여러 장을 살 만한 가치가 있거든. 도대체 이 히텍, 우리 김성애 보좌관이 또 아주 대단한 그 매니아였고, 제 남편도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밑에 좀 보세요. 재팬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를 자기네가 전 세계 싼 나라에서 가서 했지만 우리가 연구 개발한 노하우가 여기 들어있어. 저는 끝까지 이것도 사입지 않았습니다. 원래 속옷도 입지 않지만 저는 유니클로를 입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꼴통인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마트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홈플러스는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홈플러스도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구에 상암동 경기장에 홈플러스 있어서 거기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제 이마트는 안 갔어요. 뭐 앞으로도 갈 마음 없는데 뭐 우연히 가게 된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사진 않습니다. 저는 너무 큰 유통들이 중소기업을 망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 아니라 뭐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무인 브랜드, 자기네 PB 브랜드로 뭐 티슈라든지 그런 싸구려로 소비자가보다 훨씬 도매가보다 싼 값으로 자기네가 대량 생산해서 그 바잉 파워나 셀링 파워로 그 생산자들에게 그야말로 그 손해를 보도록 강요하는, 그래서 당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많죠. 어쩔 수 없죠. 돈을 주니까. 현금 들고 휘두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마트에서 뭐 한번 옛날에 그 무슨 브랜드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마트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값을 많이 불러서 못하게,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작은 브랜드들이 항상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대형 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얼마나 사기 편한지 막 코스트코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정말
정말 이 차로 그냥 짐을 실어오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값도 싸고 그리고 물건을 사기 참 편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유니클로 보니까 그렇게 쉽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열이 펄펄 난다는 저 히텍이라고 그래. 히텍이라는 저 옷으로 저 내복으로 근데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보장안부터 저 자랑을 엄청 하는데 저는 저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기술을 갖고 개발을 해서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해서 자기네가 파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분이 저런 브랜드 붙이는 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도, 뭐, 에어리즘이라는 거죠.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뭐, 이게 진짜 에어리즘인가? 이거 진짜 그래요? 공기가 펄펄 통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여기서 프레임이 되는 거지. 너무 쉽다. 냉장고 티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었다고. 그치? 에어리즘 해서 또 여기는 이 자기네 재팬 테크놀로지라고 쓰질 않았네요. 컴포트 컨디셔닝 테크놀로지. 이건 아마도 누군가 개발한 걸 자기네가 취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탄 팬츠. 감탄 누가 감탄해? 자기가 감탄해? 남이 감탄해? 저런 걸 붙여도 이름을 붙이는데 뭐 규제사항도 아무것도 없고 저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뭔가 이름을 따라 부르게 만드는 거죠. 이 히텍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에어리즘도 괜찮죠. 근데 감탄 팬츠라고 저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나 많이? 뭐 근데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생산만 싸게 해서 그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기능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이거 보세요. 참. 응?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나오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그 클로딩이었잖아요. 클로딩. 그죠? 어페럴 회사였죠. 그 웨어하우스 클로딩이었다고요. 그 클로딩 웨어하우스에서 이 공장에서 이 싸게 파는 그런 공장도 가격으로 파는 그런 옷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것이 웨어하우스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 옷가게라는 것도 모르죠. 이제 앞으로는 다른 데까지도 유니클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이 브랜드의 그 한계를 굉장히 넓게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사게 만드는 거죠. 여기는 이 유니클로는 아마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와서 하나 사러 갔다가 3개 사고 4개 산 그 경험. 싸서 그렇고 다양해서 그렇고 그래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 거죠. 디스플레이도 뭐 세계적인 전문가들 불러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너무 뻔해서 살 게 사실 없는데 저 위에 저 아이콘들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보십시오. 저것도 투명하게 해서 저거 만든 또 디자이너도 일본의 최고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너가 내려왔는데도 거기서 막히는 이렇게 폐쇄감 같은 게 없이 반투명으로 뒤가 보이게 만드는 저게 이제 쇠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저건 비닐 같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뭐 유니클로 우리가 봐줄 필요 없어. 이거 좀 보세요. 색깔 이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골라서 하는 거지 여러 개를. 59불이 저게 절대로 이거는 캐시미어구나. 캐시미어 저렇게 싸면 정말 싼 거죠. 그래서 저게 뭐 66,000원에 한국에서 팔던 거죠. 그지? 이러니까 저런 값을 어디가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유니클로보다 더 먼저 나왔던 이 무인양품이라는 이 브랜드를 혹시 아세요? 옛날에 무지라는 이름 안 썼고요. 옛날에 무인양품이라고만 썼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우리는 브랜드로부터 이제 해방을 하겠다 해서 그 브랜드 로열티 주기 아깝거나 이름을 붙이는 것에 이제 지겨워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노브랜드 전략으로 가겠다. 우리 제품은 브랜드가 없다. 해서 그 무인이야. 우린 브랜드는 없지만 좋은 물건을 파는 곳이다 해서 원래 이름은 무인양품이에요. 근데 저 무인양품이란 이름이 이게 무지루시로힌, 그러니까 그 글씨가 없는 그런 좋은 상품이라는 건데 이게 무인이라는 것이 무지예요, 발음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계화를 시키면서 그 무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 뭐 옷을 사달라고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 뭐 무늬, 꽃무늬 사다 줄까? 체크무늬 사줄까? 그러면 어머니가 나는 무지가 좋아 라고 해요. 무지는 무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일본어인가?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무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지는 무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무인이 이제 무지인데, 그건 여기는 그 인이 뭐야? 브랜드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표가 없다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무인양품이
무지라는 브랜드로 상표가 만들어진 거죠. 그쵸? 이게 노브랜드 전략으로 나갔는데 상표가 결국은 무지라는 상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미니멀하게 하고 있죠. 모던하게. 그리고 색도 흰색부터 베이지로 해서 카키로 해서 그레이로 블랙으로 가는 무지. 이게 패턴이 잘 없어요. 아주 고전적인 패턴들이 가끔씩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 패턴이 없이 그야말로 아주 소프트하고 마일드한 톤으로 그 상품들을 만들고 있죠. 여기는 옷, 아까 유니클로가 같이 옷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생활용품 전반에 대해서도 대단히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아까 유니클로도 그렇지만 이 무지도 보면 그야말로 일본에서 내놓을 만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여기에 모든 상품 기획과 매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뭐 이게 뭐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흰색에서부터 단색으로 해서 기껏 있어야 스트라이프 무늬 정도를 갖고 쭉 그 밝은 색으로 아주 아무것도 뭔가 이 세상에 때가 타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컨셉으로 지금 이게 88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무인양품 만들어진 건 1980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지라는 음절로 이제 세계화 시키면서 한국에서도 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장이죠. 프레임이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모아놨다는 거죠. 큐레이팅을 한 거죠. 컬렉션을 해놓은 것이죠.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조금씩 자기네 톤을 갖고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무지는 어찌 보면은 유니클로보다 훨씬 더 가격도 더 위고요.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지금 무지에서 팔고 있는 이런 제품들 보면 유럽에 이미 아주 고가 라인들에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 같은 것이 처음에 생겨난 것이 또 서로 간에 주고받은 영향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나는 브랜드 없으세요? 이 가구들 보니까? 이케아죠. 이케아가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 스웨덴이죠. 사실은 그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또한 핀란드 이런 쪽에 부쿠라파 쪽의 디자인은 그 바우하우스 시절의 디자인의 가장 그 모더니즘을 최고로 만들었던 곳이 바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입니다. 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에서 나온 그야말로 기능적이면서 아름다운 그런 이제 디자인들이 이 무지나 그리고 이케아의 이제 흘러오는 톤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돈을 주고 우리가 부엌을 할 때 거기 있는 그 굿 디자인들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굿 디자인 매스 프로덕션입니다. 컵이나 뭐 주전자 하나도 핀란드나 스칸디나비안 디자인들의 또 한때 매료됐던 그런 제 또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실용적이면서도 그런 부쿠라파의 디자인 같은 것들이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것은 일본적인 정서가 많이 들어가요. 디테일에. 그러니까 또 유럽 사람들은 이 17세기부터 일본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적인 맛이 좀 있고 이건 이제 젠이라고 하죠. 정적인 그런 맛이 있는 그런 무지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이 유니클로나 이 무지의 성공 사례를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의 안목이에요. 이 큐레이팅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보고 이것을 여기서 괜찮은 것, 그 사람들이 사갈 만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가? 그 안목으로 이 SPA 브랜드는 만들어진 거죠. 거기다가 또 자기네 기능들도 1년에 몇 개씩 기능들 넣어서 그것들을 광고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안목만 갖춘다면 이 유니클로보다 반의 반값 정도의 그 돈으로 비슷한 걸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동대문을 가셔야죠. 그쵸? 지금부터 제가 동대문 순례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가서 쉽게 찾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품을 좀 많이 팔아보세요. 일단은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동평화 시장을 많이 갔어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의 그 명품 브랜드들 뭐 유명한 디자이너들 옷들의 그 삐품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뭐 공장에서 나온 것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상표 이렇게 찢은 그러니까 이 시즌이 지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옷들을 많이 사 입었던 적이 있어요. 저 20대 때 이럴 때. 그러다가 한 30년 동안을 못 가보고는 30 몇 년 만에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직원이 우리가 공예 매장을 남편이 이제 사장으로 있고 이제 제가 디자인 쪽 이제 기획을 좀 해주던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공예품만 팔아서는 도저히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옷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더듬더듬 우리나라 그 옷시장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때 제가 동대문 시장을 봤죠. 한 5년 전인가? 5년, 6년, 7년 전인가 보네요, 벌써. 거기 갔었는데 가봤더니 한국의 옷들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얼마나 옷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디자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 원단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색상이나 기획들도 너무 잘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 또 그 패션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동대문 시장에 가서 자기네가 1인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하다고 그러죠. 디자인하고. 그래서 가서 보면서 제가 이런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팔리고 있구나를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제일평화 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제일평화 시장을 가보셨죠? 거기는 주로 이제 새벽 장사 많이 해서 오전이면 다 끝나는데 제일평화는 1층, 뭐 2층, 3층, 4층 두루두루 있는데 항상 접근이 조금 어려운 2층, 3층으로 가면 더 싼 게 많아요. 가격도 더 싸고. 물론 잘 팔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매장들은 1층, 2층에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가격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도매와 소매가 가격이 좀 다르지만 조금 달라도 거기 가면 싸요. 그래서 그 자켓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싸고요. 제가 입은 이 하늘색 자켓이 동평화 시장에서 4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입은 이 검정색 레이온인데 이것은 7천 원 주고 산 거예요. 얘는 매장 가격 한 3만 5천 원쯤 됩니다. 옷이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싸고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옷은 유니클로 없어요. 이것은 제일평화에서 기획해서 만들다가 뭐 좀 남아서 한 개인가 두 개 남아서 뭐 되게 싸게 팔았던 것 같아요. 4만 원 주고 샀는데 제가 이거 너무 잘 입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뭐 프라다나 마르니보다도 더 애용하는 그 잠버식 자켓이죠.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이 안에 입은 저 레이온 티는 이건 제가 한 30장 정도 샀을 거예요. 시간 남으면 그 앞에 지나가다가 잠깐 내려서 올라가서 뭐 5, 6장 색색까지 사서 우리 어머니 입혀드린 것도 이거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드리면서 또 우리 집 며느리들 하나씩 색색까지 한 사람당 2개씩, 3개씩 다 사줘요. 7,000원짜리 3장도 못 사주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이걸 사드리고 사람들이 입게 만들고 그리고 저도 아주 잘 입어요. 이 천연 섬유인데다가 물빨래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7,000원이에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유니클로 7,000원짜리 없을걸요? 없죠? 유니클로에 2만원짜리 사는 돈으로 이거 색색까지 3개 살 수 있어요.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한테 쪽지 주시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니면 뭐 저랑 한번 모아서 우리 한번 더위 좀 가시면은 주말에 한번 나가서 손혜원 싹쓸이 쇼핑 한번 나가 보시겠습니까? 이거 7,000원이죠. 이거 시즌 지나면 이제 5,000원에도 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옷들이 너무 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애용하는 데는 한국에서 만든 집을 갑니다. 꼭. 한국에서 만든 거. 한국에 공장이 있는 집. 원청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도 갔다가 뭐 어디 이 동네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뭐 15,000원도 받고 2만원도 받고 하지만 유니클로는 이것을 한 번에 자기네가 생산량을 대량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거보다 더 싸게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에 17,000원, 2만원 받으면 뭐 굉장히 많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뭐 광고비도 들고 많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일본 제품을 불매한다고 하는데 유니클로 아쉬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제일평화를 알려드리고요. 제일평화는 이런 옷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제일평화를 많이 가시면 좋아요. 근데 제일평화는 저는 지하가 좋더라고요, 또. 지하에 또 아주 큰 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제가 거기서 옷을 사다가 준 경우도 있는데 뭐 비싼 거 많이 줬어요. 겨울옷 같은 거 괜찮은 거는 자켓이 뭐 한 17,000원 정도 이렇게 17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제가 사봤습니다.
저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께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시중 나가보니까 그 신천 어디서 팔고 있는데 40만 원 붙어 있더라고요. 17만 원. 그건 아주 그 제일평화에서 굉장히 좋은 옷이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데 이제 휴가 때 막 지났기 때문에 지금 가면 여름 옷들 엄청 싸게 팔아요. 휴가 직전에도 싸게 팔았지만 휴가 갔다 와서 지금은 여름 옷은 완전히 땡철입니다. 거의 뭐 자기들의 원가 정도로 팔기 때문에 여름 옷 지금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들 그 제일평화 지하나 1층, 2층 가면 이렇게 자켓이나 이런 여름에 입을 옷으로 티셔츠 말고 이런 옷들 있습니다. 싸지 않아요. 바지 같은 거 보통 신상 나오면 7만 원 정도씩 하는데 그게 이제 나가면 15만 원씩 그렇게 하는 거죠. 최소한. 그런데 제품 자체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싼 것을 원한다면 이제 제가 청평화 시장이나 동평화 시장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원청집을 찾아가는 그 이제 수고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쉽진 않습니다. 가격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쌉니다. 많이 싸고. 그래서 거기는 보통 그 청평화 시장은 도매밖에 안 해요. 근데 소매를 하더라도 한 사람당 똑같은 걸 2개 이상을 사야만 물건을 팔아요. 굉장히 그 강하게 결속이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그 이 도매 시장의 그 위용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2번 가봤나요? 사는 게 불편해요. 언제나 2장을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평화 시장을 가면 그야말로 원청으로 바느질집에서 커서 그 동평화나 제일평화에 나가는 것들 바느질하는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물건 골라 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평화를 가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속옷. 속옷이 상상도 못하게 쌉니다. 그리고 양말, 레깅스, 운동복 이런 원청집이 모두가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 때 제가 파란색 그 조끼 만들어가지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 입는 것 같은 그 파란 조끼를 우리 다 나눠 입었잖아요. 그거 다 이제 그 신평화 시장에서 물건 하는 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토시 같은 거 손에 끼는 토시를 파란 거에서 우리 선거운동할 때 이거 많이 썼어요. 그런 것도 거기서 그 앞에서는 그게 10,000원이었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한 개 4,000원이더라고요. 그 도매값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좋은 그런 도매값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거나 그 이제 가족이 이렇게 남편 있고 그런 분들이 속옷 살 때, 그럴 때는 양말 살 때는 반드시 신평화 시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그 신평화 시장 찾아가시면 위는 이제 신평화 시장 아래층 1층에 이렇게 보면 그 양말이랑 속옷들은 이루 말도 못하게 싸게 퀄리티가 아주 좋은 것들을 팝니다. 보통 우리가 남자들 팬티 한 장에 유니클로가 얼마예요? 거기는 보통 10,000원에 3장 정도 해요. 싸죠. 엄청 싼데 디자인이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 상표만 붙이면 뭐 좋은 상표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양말이나 이런 것도 소모품 아닙니까? 근데 뭐 퀄리티에 뭐 전혀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항상 대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유니클로를 무작정 안 산다. 일본 상품들 무조건 뭐 안 산다, 버린다 이럴 게 아니라 유니클로는 물론 싸고 쇼핑하기 좋게 돼 있지만 그보다 더 싸게 더 좋은 물건을 우리나라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들 다 앓고 있어요. 중소상인들이 지금 자영업자들 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3명, 4명씩 떼지어서 동평화시장도 가시고 신평화시장도 가시고 그리고 제일평화시장도 가시고 거기서 나오시다 보면 또 밤 새벽 시장하고 난 12시까지 하는 또 가방만 도매로 파는 데가 보면 가방이 뭐 상상도 못하게 싸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나가는 모든 가방들은 다 거기서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게 남평화시장인가 뭐 그래요. 저는 거기를 2번 가봤는데 가방을 거기서도 가방을 너무 많이 사갖고 사람들 나눠주고 하느라고 저는 그걸 그래서 싼 거 보면 사람들 나눠주고 싶어서 좀 많이 사는데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도 그 가방 한번 사람들 쭉 나눠줬던 게 너무 좋아서 다시 갔는데 계속 문이 아침에 문을 닫아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12시까지 한다니까 이제 저는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남평화 시장도 가보시고요. 그래서 그쪽 시장들은 주로 오전에 다니시는 게 좋아요. 밤 사이에 그 영업을 하고 이제 오전이 지나면 12시에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또 12시쯤 돼서 한번 나가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유니클로 가지 마시고
동대문 시장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튜브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전문적인 그 브랜드의 본질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제가 7시 저녁 7시 유튜브에 여러분들께 잠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제가 다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